선녀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봄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봄은 꽃처럼 화사했지만 그 아이의 봄은 먼지와 매질이었습니다. 정가의 사랑채 마당. 종들이 분주히 오가고 대청마루 위에는 정씨 부인의 부채가 쉼없이 펄럭였습니다. 서자 정현우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종아리에는 대나무 회초리 자국이 피멍과 함께 격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책을 훔쳐보았다지? 내 주제에 붓끝을 잡아? 큰어머니,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흥! 하늘에서 책이 뚝 떨어지던? 그리고 누가 네 큰어머니더냐? 그리 부르지 말라 했거늘 말을 대체 어디로 듣는 건지. 에휴,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잘못했습니다, 마님. 쯔쯔, 그러니 어머니, 개에게는 묵주를 해야지요. 옆에 있던 정실 부인의 아들 정윤겸이 웃음 섞인 혀를 찼습니다. 연우는 말없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연우를 낳아준 어머니 첩 소양은 병으로 앓는 와중에도 정실 부인의 혹독한 구박만 받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 닿는 곳에 있던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연우에게 세상의 바람은 시린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장터. 연우는 멍든 몸을 이끌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술 냄새로 찌든 낡은 평상. 그 위에 흰 수염의 떠돌이 관상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어이 거기 저 말이십니까? 사내 놈이 얼굴에 칼자국을 달고 다니는구만. 전 얼굴에 상처가 없습니다만. 살 속에 없을 뿐 너의 운명 속에 있다. 너는 훗날 큰 칼을 쥘 것이다. 피를 멈추게 하려면 그 피를 지나야 하는 운명. 다만 잊지 마라. 그 칼 끝은 언젠가 너를 향하리라.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은 결국 정해진 길로 흘러가는 법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관상가의 말이 연우의 뇌리에 찰싹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이 힘없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별빛마저 어른들의 매서운 눈빛 같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소년은 굳건히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초여름 사당 뒤편. 오래된 대추나무 아래에서 연우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반가 교수 민희서가 연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작은 서책을 꺼내어 연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먹향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서 빨리 받아. 들키면 나도 혼나. 누구시온데 저에게. 대청 밑에서 땅에 글자를 쓰며 한숨 쉬는 걸 봤어. 글을 배우고 싶은 거지? 아니요, 저는 서자의 신분이라 글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기 싫다는 말은 아니구나? 글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사람이 글을 가리는 것이지. 둘은 여러 날 대추나무 아래서 같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서는 매번 책과 함께 작은 과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배움이 절실했던 연우는 서책을 외우듯이 읽었고 이서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연우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만의 침묵은 서로를 더욱 깊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연우가 책을 덮으며 이서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글쎄요, 이곳에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있을까요? 그들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이 둘을 우연히 본 뒤 소문은 부엌에서 사랑채로
사랑채에서 정씨 부인의 귀로 옮겨갔습니다. 이선은 당장 다른 댁과 혼인이 정해졌고 연우는 마당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은 매질보다 입에서 뱉어지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서자 주제에 감히 글을 읽고 양반댁 규수를 넘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주제를 알아야지. 네 자리가 어딘지 똑똑히 기억해라.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 안에서 찢어진 서책의 종이 조각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담을 넘어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고 절에서 물통을 나르고 강가에서 나무를 쪼갰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몸을 단련하고 검술 연마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그의 팔동작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락이 짧은 도포에 눈빛은 칼날처럼 고요했습니다. 이름은 최장건. 칼을 쥔 손에 살기가 서렸구나. 누구를 베고 싶은 것이냐? 지금은 단지 그림자를 뵐 뿐입니다. 그림자는 뒤에서 조용히 붙어오지. 앞을 베어 무엇하나. 따라와라. 장건은 연우에게 검을 가르쳤습니다. 문파 이름도 유파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산의 길을 닮아 있었습니다. 칼끝이 흔들리면 호흡을 낮추게 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불 앞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수로 칼을 잡으면 결국 그 칼이 너를 잡게 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복수에 성공하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그때의 너는 더 이상 네가 아닐 수 있다. 한겨울 눈발 속 연우는 장건의 검기를 따라 눈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까만 획을 긋듯 칼은 길을 그었습니다. 칼끝이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장건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라. 마지막 검술은 사람 속에서 스스로 배우거라. 연우는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떠나는 길 바람이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성의 봄, 활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과 시험장에서 연우의 활은 바람을 찢었습니다. 말 위의 몸놀림은 벼락 같았고 그의 칼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연우는 묵과의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이름 앞에는 여전히 서가 따라붙었지만 이름 뒤에는 관이 이어졌습니다. 곧 그에게 변방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변방에서 그는 도적대를 소탕했고 백성들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공적이 쌓였지만 상경 때마다 성 안의 공기도 차가워졌습니다. 서자의 발자국은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정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는 공을 세운 자들을 치하하는 자리였고 연우도 호명되어 참석했습니다. 잔치상 위에 등불은 밝았고 그 밝음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연우가 잔치상의 가장자리에서 술을 들이키고 있을 때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비단 소매, 잠깐의 숨죽임.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희서. 그녀는 이제 도승지 이연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이서, 여기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리. 날이라 왠지 거리가 느껴지는 호칭이군요. 돌아갈 수 없는 이름들이 있죠. 말 몇 마디가 천둥처럼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연우는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이서의 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둘은 눈에 띄지 않게 낮은 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대추나무 아래에서의 그 책을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네요. 돌려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 책은 이제 이미 너무 먼 곳에 있군요.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서가 도승지 이연의 부인인 것을 알게 된 순간 칼의 무게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연은 어릴 적 연우를 학대했던 정씨 부인과도 연을 맺고 부인의 아들 윤겸과도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타래의 끝은 생각보다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예언은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찾아오면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대비가 거리를 씻어내리던 날 연우는 장터의 골목에서 오래전에 만났던 그 관상가와 마주쳤습니다. 수염은 더 휘어졌고 눈빛은 더 시렸습니다. 그때 제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을 가리킬 뿐 발걸음을 내딛게 하진 않지. 눈빛이 많이 달라졌구나. 칼을 쥐어서 그럴 것입니다. 칼 때문만은 아닐 것이야. 마음이 너를 베었지. 기억하느냐? 칼끝은 언젠가 너를 향한다고 했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칼끝이 향하는 그곳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있을 것이야. 너의 분노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소중한 것이라 과연 저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너는 결국 그 끝에 가서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겠구나. 관상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침묵하는 두 사람의 떨리는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검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와 철의 냄새가 오래갔습니다. 복수는 흔히 한 사람을 향하지만 실은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베어야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먼저 윤겸의 탐욕을 파고들었습니다. 변방에서 빼돌린 군량 장부, 공납을 빼앗은 기록, 가짜 보고서 등의 증거를 모아 장계를 올렸습니다. 포졸들이 윤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윤겸, 관문서를 받으라!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너는! 윤겸이 연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너 설마 연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네가 왜 여기에? 뭐야 이건? 서자놈 따위가 설마 관직을 얻은 거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근데 설마 네 놈이 일부러 나를? 무례하다. 예의를 갖추어라. 나는 나라의 명을 받고 네 앞에 선 것이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이 천한 놈이 감히 누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윤겸이 유배되자 정씨 부인은 도끼를 품고 이연과 작당하여 연우를 제거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도승지 이연, 조정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자, 그리고 바로 민희서의 남편, 연우는 이연의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상납의 흐름, 관직 매매, 친인척 통과 문서, 의문의 살인사건까지. 그 중심에 이연의 이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뒤져 결정적 증거를 찾은 그날, 연우는 담장 너머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이서였습니다. 나리,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는지요? 이 일의 끝엔 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도. 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은밀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후사를 도모해 두죠. 제 남편 이현은 본인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 저와 제 아이까지 모두 엮어두었습니다. 제 목숨은 그렇다 쳐도 이 아이까지 칼끝에 두실 건가요? 종이를 쥔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상가 영감의 말이, 장건 스승의 말이, 그리고 대추나무 아래의 바람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연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현이 지나간 자리에 피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합니다. 연우야, 제발. 꼭 이래야만 하는 거니. 이서가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담장 위로 매미가 울었고 둘은 서로의 숨소리를 세어보았습니다. 연우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그럼에도 이 칼은 가야 할 길을 갈 것입니다. 이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그녀의 두 어깨를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이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담장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3명의 사내가 연우의 방에 침입했고 어둠 속에서 칼빛이 날아들었습니다. 연우는 몸을 낮춰 척칼을 비껴냈습니다. 연이어 2번째 공격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뺐고 그 칼로 두 놈을 일격에 처리했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옅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온 것이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내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우는 습격자들을 묶어 관아로 넘겼습니다. 칼을 쥔 손바닥에 붉은 피가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들이켜도 입안에 쇠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조정에서 이현의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연우는 장계의 끝에 자신의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도성은 술렁였고 이현은 체포되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그는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자들의 증언으로 그의 혐의는 끝내 밝혀졌고 관직 삭탈과 함께 귀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현과 여러 비리로 연결되어 있던 정씨 부인은 체포되어 함거에 실려가던 도중 눈이 뒤집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현의 아내 이서와 그의 아들도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분이 강등되어 천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해질녘 연우가 관청을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천안 서자 주제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수없는 놈!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연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질서를 잡기 전 인파 뒤에서 번뜩이는 것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연우는 몸을 틀어 피했지만 칼끝이 옆구리를 스치며 뜨거운 통증을 남겼습니다. 그는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칼이 정확히 옆구리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윤겸의 잔당들이었습니다. 바닥엔 굵은 피가 낭자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구경했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야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일이 되는군.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 멀리서 뛰어오는 남노한 모습의 이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오열하는 이서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안 돼. 제발. 나와 네 아들 정우는 어떡하라고. 내 아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아들이야, 정우. 너랑 많이 닮았어. 차마 말 못해서 미안해. 이서를 바라보는 연우의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연우야, 정신 좀 차려봐. 응?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 마. 평생을 그리워했는데 너 없는 세상에서 난 어떻게 살라고. 연우는 힘겹게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까지도 이서의 손만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흐려져가는 그의 머릿속에 관상가영감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내가 뭘 했나? 운명은 맞서지 않으면 결국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했지. 예, 영감님. 결국 제가 이리 만들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받아들이는 것뿐. 안타까운 지고. 연우의 시야에 대추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래전 낡은 서책의 표지를 쓰다듬던 이서의 손,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서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현실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가, 연우야. 봄바람이 닿는 곳으로. 연우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습니다. 검 끝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으나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이서는 연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내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연우와 이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연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현생에서 못한 사랑, 다음 생에서라도 아름답게 이루었기를 바라며 선녀야담 이야기를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